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다. 사람들은 성실함이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잠을 줄이고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오랜 시간을 일한다.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 애쓴다.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은 소중한 현재를 낭비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삶을 무한정 연기시킨다. 열심히 살면서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위기를 감수하고 도전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내내 하고 싶어 하던 그 일을 하면 될까? 여러분 중에서도 어쩌면 이런 고민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우주에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동이 에너지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장은 자신과 유사한 진동을 끌어당기죠. 그래서 원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진동수로 진동하여서 그 에너지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말은 참 쉽죠. 뭔 말인지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삶을 바꾼다, 현실을 바꾼다, 이런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내면의 관점을 바꾸게 되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부와 행복,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얻을 수 있다. 우주는 관대한 장치라서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준다. 창조자인 당신은 지금까지처럼 무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창조하도록 태어났다.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가진 무한한 힘을 인식해야 한다. 류 시노하라. 지금 이 순간만 살 수 있다면. 이 책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일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것은 인과관계만으로도 간단히 증명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는 닐스 보어로부터 시작된다. 보어는 모든 것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가 이 원자주위를 돌고 있음을 처음 발견한 과학자이다. 전자들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며 원자를 비롯한 더 큰 대상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는 어떤 에너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뉴턴이 주장한 고전역학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놀라운 것은 이 다음부터다. 보어는 전자들이 고전역학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리라 예측했다.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듯이 전자들이 원자 주위를 돌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관찰한 것은 물리적인 형태조차 없는 전자들이었다. 이것은 전자의 진동수가 너무 높아서 물리적 형태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무줄 하나를 팽팽히 튕기면 맨눈으로는 여러 개의 고무줄이 여러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바로 전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전자의 진동수가 고무줄보다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만 다르다. 이렇게 보어와 그의 제자들은 고전역학이 모두 틀렸음을 증명해냈다. 아인슈타인이 이들의 발견에 대해서 논평했듯이 형태와 물질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형태, 물질로 인식하는 것이 사실은 형태로 인식이 가능할 정도의 낮은 진동수로 진동하는 아주 미세한 입자들의 덩어리인 것이다. 빠르게 진동하기를 멈춘 고무줄은 우리 눈에 고무줄처럼 보인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은 빛처럼 훨씬 높은 진동수로 진동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물질을 비추기 때문에 빛이 존재함을 알지만 빛을 하나의 형태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 덩어리일 뿐이다. 에너지 덩어리가 진동이고
진동이 에너지 덩어리이다. 무언가의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묘사하기 위한 수단이 진동인 것이다. 진동수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높다. 과학계는 이런 발견에 충격을 받았었지만 이 발견이 새롭지 않았음을 눈치채는 사람도 적지는 않았다. 사실 새롭기는커녕 오히려 고대의 지식이라 할 만했다. 과학자들은 부처를 비롯해서 수천 년 동안 그 가르침이 전해 내려오는 고대의 수행자들을 떠올렸다. 고대의 수행자들이 실험장치 하나 없이 현대의 과학자들과 같은 결론을 얻어냈다는 사실 역시 우주가 에너지임을 증명한다. 소통은 지구의 에너지 형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주의 순수 에너지와도 연결되어 있다. 에너지는 모두 변환되고 전달된다. 과학 법칙에 따르면 새로 생겨날 수는 없다. 물론 우주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이 우주의 에너지가 생겨나기는 했을 것이다. 그 시점을 빅뱅이라 불러도 좋고 천지창조라 불러도 좋다. 다만 하나의 원천으로부터 모든 형태의 에너지가 나왔으므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어야 한다. 우주의 정신이 있고 그것은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물질에 둘러싸여 살다 보면 그 연결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소유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를 규정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의도와 같은 정신적인 것임을 잊어버린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에너지 수준과 경험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우주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자아이다. 자아는 실제하는 것은 물질뿐이며 오직 물질만이 중요하다고 우리를 세뇌시킨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서로 어긋나게 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자마자 강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긍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다. 우리는 방금 만난 사람에게서 부정할 수 없는 느낌을 받곤 한다. 그래서 때로는 바로 그 사람을 싫어하기도 하고 반대로 곧장 친해져서 평생의 우정을 쌓기도 한다. 심지어 첫눈에 서로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이처럼 에너지의 힘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집단 안에서의 에너지 변화는 분명히 느낄 수 있고 에너지를 바꾸는 능력은 에너지를 강화시키든 약화시키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보편 법칙이라면 그 아래 또 다른 법칙이 있어서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을 관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진동수의 법칙이다. 생각이 현실을 바꾼다. 물리학에서는 공명이라고 부르는 특성이 있다. 공명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이 세상의 것은 모두 자신의 타고난 진동수에 따라서 진동한다. 진동은 특정 진동수 및 진폭으로 뻗어나가는 파동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 여기서 진폭이란 파동의 크기나 뻗어나간 에너지의 크기를 말한다. 그러므로 더 큰 소리는 더 밝은 빛과 마찬가지로 더 높은 진폭의 음파일 뿐이다. 한 물체를 다른 한 물체로 이동시켜서 전자를 후자 고유의 진동수로 진동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후자가 진동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래서 군대에서는 다리를 건너갈 때 발맞춰 걷지 못하게 한다. 발맞춰 걷는 행진의 진동수가 뜻하지 않게 다리 고유의 진동수와 맞게 되면 다리가 진동하여 비틀거리고 부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길이가 긴 다리를 건축할 때 건축가들은 진동수로 다리 구조 내에 진동을 유발하는 바람의 효과를 잘 고려해야 한다. 이런 공명의 법칙으로부터 우리는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활성화하려면 그것의 진동수로 진동해야 한다. 이것은 인생에서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끌어오고 싶다면
그것과 똑같은 진동수로 진동해야 하는 것이다. 그 상태에서 필적하며 그것과 공명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신도 곧장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지 않았는가? 그들의 에너지를 당신이 흡수했기 때문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은 정말 사실이다. 이 말만 봐도 진동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주변의 진동수에 맞게 진동하려 한다. 음악이 우리와 공명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당신도 나처럼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싫어하는 음악을 들으면 몸서리를 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기분을 좋게 하고 진동 상태를 높여주는 음악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어차피 우리 내부가 항상 진동 중이라면 적절한 진동수를 유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당신의 현재 진동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너저분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산다면 무기력하고 게을러지기 쉽다. 더러운 장소에 오래 머물거나 집이 더럽다면 무슨 일이든 금방 포기하게 된다. 당신이 보는 것 또한 당신의 진동수에 영향을 준다. 슬픔과 투정에 관련된 이미지 혹은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이미지만 본다면 결국에는 비참해질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영상만 본다면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여긴다는 말이다. 당신에게 맞는 에너지의 원천과 바른 진동을 찾아내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에너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흘러돌고 또 다음 장소로 흘러나간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는 모든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깨닫게 해준다. 긍정적인 진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다 준다. 이때 당신은 더 감사한 일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긍정적인 일들을 끌어들인다. 우주로부터 오는 에너지의 흐름을 얼마나 허락하는지에 따라서도 당신의 진동 수준이 달라진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몸속에서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계획대로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우주가 대가 없이 보내주는 에너지는 직감, 육감 등의 형태로 당신 안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다. 그 에너지가 무한한 정보의 장에서 온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그 진동수는 당연히 훨씬 더 수준이 높다. 스트레스, 자아, 그리고 인생의 장애물에 집중하는 행위는 우리의 진동수를 높은 에너지의 진동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한다. 그럼 결국 우리 인생의 높은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우주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을수록 당신은 자신이 창조자의 위치에 있음을 더욱더 확신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음을 믿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생을 더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편안한 상태인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 당신 안에 우주 에너지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고 해서 계속 쉬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저 정신과 육체의 상태가 편안한지를 점검하라는 말이다. 무언가가 잘못될 것 같아서 늘 불안한가? 자꾸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커지는 바람에 진정한 지혜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버릴 수도 있다. 이 모든 얘기는 결국 당신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 내면의 에너지이다. 당신의 생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당신의 진동수를 결정짓는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세상에 충만한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적처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갖고자 하는 믿음에 따른 행동을 그냥 해보라. 그렇게 하면 에너지는 전환된다. 생각이 행동을 부른다면 행동 또한 생각과 믿음을 부른다. 그러므로 당신이 바라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신을 시각화할 때 당신의 뇌는 그 행동에 맞는 믿음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목표는 하루아침에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단번에 계획된 삶을 살 수도 없다. 한 번에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 새롭게 시작한 행동을 그것이 내면에 굳게 정착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한다. 플러그만 꽂으면 작동되는 영화 매트릭스에서나 볼 수 있는 편리한 학습 과정 같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몰입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확언한 다음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을 취하라. 그러다 보면 장애물도 만나긴 하겠지만 그때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주가 말해줄 것이다. 수영을 시작하면 거대한 파도가 당신을 덮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가다 보면 앞뒤로 흔들리는 파도를 탈 수 있고 파도 아래로 헤엄쳐서 갈 수도 있다.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파도를 만날 테지만 그 파도를 비켜가든 타고 가든 목표 지점으로 나아갈 것이다. 복잡한 감정을 내보내는 명상법이 있다.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우주적 에너지를 우리 내면에서 거침없이 흐르게 하면서도 모든 장애물을 쓸어서 내 우주로 내보낼 수 있다. 먼저 발을 적당히 벌리고 편안한 자세로 선다. 심호흡을 몇 번 해서 긴장을 푼다. 이제 황금빛 에너지의 줄기가 발바닥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 에너지가 점점 몸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온몸의 긴장을 편안하게 풀어준다. 에너지가 올라오는 동안 숨을 들이쉰다. 에너지가 흘러가는 몸의 부분들이 점점 더 편안해짐을 느낀다. 숨을 다 들이쉴 즈음 황금 줄기는 정수리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제 숨을 내쉬기 시작하면서 그 에너지의 황금 줄기가 정수리를 통해 들어와 척추를 타고 몸 아래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한다. 당신을 구속하는 장애물과 당신 안의 불순물을 에너지가 모두 쓸고 내려가면서 발바닥을 통해 우주로 흘러나간다.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 에너지를 그저 상상하고 시각화한다. 긴장을 풀고 그 에너지가 온몸을 통해서 흐르게 두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당신은 얼마나 편해졌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을 연습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될 것이다. 들어오는 에너지의 힘을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강화하자. 그저 적절하게 느껴지는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 이 현실은 당신의 생각의 내용과 방식이 실현된 것일 뿐이다. 당신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가? 당신은 그 목표에 얼마나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목표를 향해 가며 그 길에서 자신이 나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것. 이것이 풍요를 떠받치는 진정한 기둥 중 하나이다. 모든 욕망에 영향을 주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있다. 우리는 일단 갖게 된 것의 가치는 낮게 본다. 그것을 버리려고까지는 하지 않지만 더 이상 크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 돈에도 이 법칙이 적용된다. 보통 연봉 7천에서 8천 정도를 넘어서면 계속 더 많이 벌어도 그만큼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기쁠 수는 있지만 이 기쁨이 당신이 제일 먼저 구분해야 하는 장애물이 된다. 많은 사람이 기쁨을 행복으로 착각하지만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 몹시 더운 날 오래 갈망하던 아이스크림을 한 숟가락 떠먹을 때 느끼는 것은 기쁨이다. 이 찬란한 기쁨은 기억에 박힌다. 하지만 그다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정점을 맛보게 하지만 그 특성상 유효기간이 짧다. 반면 행복은 그 자체로 존재의 기반에 가깝다. 행복은 사랑, 안정 같은 매우 기본적인 것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온다. 당장 내일 쓸 돈을 걱정해야 하고 돈이 부족할까봐 늘 불안하다면 미래의 배우자를 끌어당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돈이 어느 선까지는 꼭 필요하다. 돈이 사랑을 사주지는 않지만 돈이 제공하는 울타리 없이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돈은 나쁜 것도 악마도 더더욱 아니다. 돈은 그냥 돈이다. 아이스크림이 그냥 아이스크림이든 말이다. 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당신의 상태에 달려있다. 균형 잡힌 상태일수록 모든 것을 더 제대로 해석하기 마련이다. 기쁨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주는 편안함과 돈 덕분에 불안감이 해소되는 경험을 한 뒤 돈만 있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돈을 쫓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 기쁨을 쫓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절대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행복은 사실 아주 단순한 것 하나에 달려있다. 바로 당신의 생각이다. 당신이 주로 하는 생각을 보면 당신이 행복한 정도를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결핍이 깔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스스로 결핍된 현실을 만들어서 그런 믿음을 다시금 더욱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기만의 진실을 스스로 만들어가게 된다. 행복은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좋아한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 스스로 풍요로움을 창조할 때 온다. 일단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되면 행복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더해지기도 하고 덜해지기도 할 것이다. 불교는 언제나 베품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주변 사회를 둘러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개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베품의 이유가 옳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다. 올바른 의도가 아니라 자아의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베품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한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줄 여유가 있음을 느끼는 순간 우리 정신은 풍요로워진다.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번창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현재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혹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든 당신에게는 언제나 타인의 삶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불교에 따르면 베풀 가치가 없는 사람보다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베풀 때 베품의 행위는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 말은 절대 사회의 급빈층을 도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누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동기는 반드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 타인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기쁨, 혹은 불행하게 살고 있는 타인을 도울 수 있음에 대한 기쁨이어야 한다. 베품에 물질적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자기가 살기 힘들다고 남들에게 전혀 베풀지 않고 있는가? 그러지 말고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풀어 보라. 보답은 바라지 마라. 베풀 때 드는 기분 좋은 느낌에 집중하라. 그 느낌을 원해야 한다. 그러면 이때 당신의 내면의 현실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 외부의 현실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감사는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연습이고 그야말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이다.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보고 그것에 감사하면 당신은 풍요로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인간 문명이 현재 풍요의 정점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만큼 오래 살았던 적도, 지금만큼 안락한 삶을 살았던 적도, 지금만큼 기술의 발달을 누린 적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행하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도 가진 것이 많지만 우리는 결핍이나 정치적인 계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한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감사의 마음을 주위에 퍼뜨려라. 그럼 공명의 법칙으로 인해서 10배는 더 돌려받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느냐이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항상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고 이미 가진 것을 보라. 이미 가진 것을 보라는 말은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곧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인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며 더 갖고 싶은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더 주면 된다. 이제 당신에게 없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라. 당신 인생에서 무언가 멋진 일이 일어날 가능성 말이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감사의 마음, 그것을 주위에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공명의 법칙, 진동의 법칙에 따라서 10배는 더 돌려받을 것이다.